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좀 춥네요. 제가 좀 추위를 좀 많이 타기는 하는데, 자, 오늘 오면서 아침에 잠깐 본 게 있어요. 근데 36살이요? 굉장히 젊으신 나이인 것 같은데, 굉장히 헤드라인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좀 한번 보긴 했어요. 남은 인생 100살 때까지, 그럼 64년간, 앞으로 64년 동안 18억 다 쓰고 죽겠습니다. 무슨 말일까 도대체?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100세까지 18억 다 쓰고 죽겠습니다. 36살 파이거죠. 인생 설계. 근데 여기에서 좀 핵심되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돈을 버는 과정이 있어요. 판교에서부터 판교 테크노밸리 쪽 뭐 그쪽에 뭐 넥슨 뭐 그쪽 같아요. 게임 막 이렇게 만드는 그런 회사죠. 근데 리니지라고 저는 솔직히 잘 안 해봐서 잘 내용을 모르는데 그런 업체에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뭐를 샀고 뭐를 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계속 불려가는 그 과정을 잘 들어보자는 거예요. 자, 내용을요 보면은 밀레니엄 시대 어쩌고저쩌고 1 플러스 돼 있는데 이 사람이에요. 강남 아파트도 못 산다고요? 100세까지 18억 다 쓰고 죽겠습니다. 당당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들어보자고요. 나 이런 것들도 했었고 방송국 무대 설치하고 이런 것들도 했었고 냉난방기 설치하는 것도 같이 했었고 현금화를 다 했기 때문에 약 한 7분 정도인데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얘기할 거예요. 더 이상 자산을 축적하는 건 사실 생활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강남 아파트에 살면 좋겠지만 그게 필수가 아니거든. 잠깐 근데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 이 사람이 중간중간에 이제 이게 헤드라인식으로 좀 앞에 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의 부의 축적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해놓고도 지금 해요. 뭐냐면요. 일명 우리가 딱지라고 해요. 딱지라고 하는 그 개념을 또 해요, 또. 자, 한번 볼게요, 계속. 자, NC소프트, 거기서 나왔네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었었는데 22살에 처음으로 적금을 든 게 내 재테크의 첫 시작이었어. 매달 30만원씩 12개월 제2금융권에 6% 전후되는 금리의 적금 상품을 들었고 1년 동안 불입을 해서 나름대로 지금 딱딱딱 끊어서 제대로 말을 해줬어요. 제일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시드머니 때문에 본인이 22살이니까 이제 대학생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뭐 제 딸도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면 그 꼬맹이도 얘는 근데 얘라고 얘기하기는 그러네요. 물론 뭐 나이 차이가 하도 좀 많이 좀 제 나이가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도 제가 그 평택일 때 쪽을 쭉 보게 되는데 제 나이가 50이라고 해도 믿질 않으시더라고요. 본인 이제 우리 아버님 연세 뻘이긴 했어요. 그분은 46년생이시라고 얘기하시니까. 근데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아기 때 뭐 이렇게 그렇게 좀 벌었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제 나이도 저도 20살 때부터 제가 벌기 시작을 했었으니까 저는 대학 들어가면서도 똑같았고 다 그런 거였더랬어요. 자, 이제 한번 얘기를 계속 들어볼게요. 일단 시드머니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요. 사준 적이 있었는데 처음 완납하고 목돈을 찾았을 때 그 기분 진짜 벅차더라고. 나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등록금이랑 생활비를 직접 충당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방학 때는 다음 학기 등록금과 그달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주중 주말 투잡을 해서 돈을 저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저는 물론 이제 어차피 장학금을 다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자, 편의점, 영화관, 우체국에서도 했었고 힘쓰는 일, 물류나 이런 것들도 했었고 방송국 무대 설치하고 이런 것들도 했었고 냉난방기 설치하는 것도 같이 했었고 재테크를 시작하고 두 번째가 금에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실물금을 갖기에는 보관도 용이하지가 않고 대체제인 금 통장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투자를 했고 8개월 정도 1년 못되게 투자를 해서 한 20% 정도 수익을 자, 잠깐요. 금 재테크를 했어요. 이 사람이 금 재테크를 했는데 얼마의 수익을 봤어요? 20%의 수익을 봤어요. 자, 지금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퍼센트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몇 프로 이런 식의 수익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이 사람의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그 시드머니 가지고 돈을 굴리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던 게 분양권 투자. 2016년. 자, 이게 이제 딱지예요. 일명 분양권. 지금은 이게 전매제한 때문에 그런 게 잘 안 돼요. 천안의 신도시. 투자금이 2,500만 원 정도? 한 3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버는 거야. 몇 번? 분양권. 자, 3개월 만에 1,000만 원. 거의 50%에 약간 육박하는 정도의 얘기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3개월. 거꾸로 얘기해주면요. 약 한 4 곱하기 4를 해주면요. 배수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은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투자를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내 집을 사게 됐어. 내 집을 처음 산 곳은 용인 수지구에 있는 한 아파트였고 3억 8,500에 매수를 하고 딱 2년 실거주를 하고 6억 7천원에 팔아서. 자, 제가 계속 얘기했죠. 부동산을 투자하고 나서부터는 이 사람이 퍼센트의 수익이 아니에요. 배수의 수익으로 넘어가요. 이게 일명 우리가 그냥 흔하게 쓰는 용어로 배티기 했다는 얘기예요. 돈 자체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커요. 캐파가. 2억 8천 정도 수익을 냈지. 내가 취미가 워낙 임장 다니는 걸 좋아해서 가보니까 여기는 매수를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차익을 남기고 그리고 또 2년 동안 저축한 돈을 해서 판교에 내가 살 집을 추가로 매수를 하고, 내가 직장이 판교이기도 하고 판교는 실제로 직장이 아니더라도 너무 살기가 쾌적하고 좋더라고. 제가 옛날에 고기동 막 그쪽에서 그걸 고기리 얘기했던 곳들이에요. 그런데 자, 일단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판교 쪽을 들어가는 거죠. 판교 쪽에 들어갔을 때도 근데 이 사람이 또 생각을 또 더 잘해요. 그거를 빼고 자기는 그냥 오피스텔 같은 데 살면서 나머지 것들을 더 투자를 해요. 신기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 지금 모든 투자가 어디서 또 넘어갔어요? 처음에 시드머니 때는 벌었어요. 적금 같은 거 했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모아진 아주 작은 돈 가지고 금재테크라는 걸 조금 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다 부동산인 거예요. 그건 9억 3,500. 대출을 2억 정도 받았고 지금 현재는 거의 대출이 없는 상태야. 현재는 15억 정도. 지금 판교에 있는 집을 전세를. 자, 얘기하세요. 다 배티기라는 개념이죠. 그 금액으로 재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된 입주권을 매수를 하게 됐어. 요거는 성남에 있어. 투자금이 한 6억 5천 정도? 작년 말에 계약을 했어. 성남 아파트는 내년에 입주를 해. 입주권은 분양권이랑 좀 다르게 기존의 원주민의 권한을 사는 거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많은 대신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 이제 입주권이라는 말들도 이제 직접 이게 나오죠. 특성상 경제 위기가 오거나 리스크가 있어도 점점 완성되어 가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모로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을 했어. 2년 동안 살고 지금으로부터 3년 뒤에 그 아파트는 매도를 해서 미국 배당 ETF에 투자를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해서 자, 이제 조금씩 또 나오는데 그 인플레이션 해지 목적도 있고 좀 자, 잠깐 여기서 끊을게요. ETF에 또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얘기했죠. 이거 뭐예요? 그냥 뭐냐면요, 매월 수익이 어느 정도 더 나오게끔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직장을 이제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돈을 매달 나한테 얼마씩을 목돈 한 방 팡팡 튀기는 거는 별도로 하고, 매달 들어오는 것들은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 대부분들 얘기하는 게 월세 수익을 계속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맨날.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하대하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잘난 월세 수익 얘기하니까 맨날 얘기하는 게 오피스텔 타령하는 거예요. 몇 개 이상을 가지고 내 자산을 가지고요. 조금 머리 굴리는 과정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장기로 보유할 생각이야. 그래서 한 20년 정도 가져갈 생각이고, 이 판교 아파트는 반전세를 주어서 거기서 발생하는 월세 100만 원. 포함하면 한 달 현금으로 300만 원이 이제 3년 뒤에 완성이 되게 돼. 목표가 돈을 다 쓰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만 55세가 넘어가면 나머지 한 채도 처분을 해서 주택연금을 걸 집을 매수를 할 생각이야. 마지막 눈 감는 날까지 나오는 주택연금을 받고 현금화를 다 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처럼 배당금이랑 월세의 현금 흐름이 아니라 주택연금과 가지고 있는 현금을 계속 써내려가는 그런 식으로 소비를 해 나갈 생각이야. 퇴사 이후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여기 싱글파이어 채널에 출연하는 거였는데 이룰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해. 내가 게임 기획자 다음으로 하고 싶었던 것들이 항상 있었었는데, 기존의 어떤 삶의 양식이라든가 지식과 이런 부분들을 좀 교류하고 나눌 수 있는 강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그리고 이런 내용을 책으로 출간하는 그런 작가가 되는 게 또 꿈이었어.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 꿈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도전해보고 준비를 할 계획이야. 글 쓰는 것도 너무 좋아해. 나는 이 꿈을 이루는 것 그 자체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해. 돈에 구애받지 않고 수익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꿈들을 하나씩 이뤄나가고. 수익이 없지 않죠. 이 사람 계속 수익을 창출해내죠 지금. 더 이상 자산을 축적하는 건 사실 생활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가진 걸 써내려가도 충분히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워낙 뭐 부동산, 코인, 주식, 광풍이 불었었잖아. 2030 세대분들은 약간 이런 시류에 등떠. 잠시만요. 지금도 계속 카톡 올라오는 게 지금 콕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코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굉장히 광풍적으로 계속 하죠. 근데 지금 유튜브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의 뭐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투자를 시작하시는 스스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아니지만 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보통 투자라고 하면은 내가 가진 돈을 크게 불리는 거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내가 가진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것도 사실 투자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고수익성에 몰입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시장은 좀 정직해서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의 위험성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내가 해온 게 좀 저축 리스크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월급과 저축에 대한 중요성도 잊지 않았으면 해. 내가 좀 저축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월급 모아서 언제 집 사고 차 사느냐, 티끌 모아 티끌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그 월급을 모아서 여기까지 온 거라서 내 월급이 티끌이 되는 순간은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 티끌이 된다고 생각을 해. 저축은 현재를 맞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을 사오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꼭 회사를 퇴사하고 유유자적하게 지내는 것만이 파이어족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해서 한다는 그 선택의 자유가 사실은 본질이거든. 내가 원하는 일을 찾아서 그걸 선택해서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생산적으로 살아가는 게 나는 사실 진정한 파이어족이라고 생각을 해. 맞죠. 약간 자산가와 파이어족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파이어족은 내가 필요한 것 위주로 손에 넣더라도 시간의 자유를 사실 얻는 것이 더 큰 본질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 내가 큰 자산이 있지 않아도 자산가에 비해서 내 삶의 양식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다면 파이어족이 되는 것은 그리 먼 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 나는 강남 아파트에 살면 좋겠지만 그게 필수가 아니거든. 그 강남 아파트에 살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비용이 훨씬 더 많아. 사실 내가 강남 아파트에서 사는 거 하나만 딱 포기하면 요새 가격으로는 진짜 100년 정도를 내가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거든. 뭘 선택하고 뭘 포기하냐에 따른 건데, 이걸 내가 포기했을 때 확실하게 이걸 얻을 수 있다면 주변의 니즈에 내 기호가 흔들리지 않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누군가 비교하기보다. 파이어족을 향해서 가고 있는 많은 분들, 근검절약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께 이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 하루하루 좀 절약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되고 외로운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 아끼고 아껴도 때로는 미래가 안 보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너 너무 공생맞게 사는 거 아니냐, 재미있게 좀 살아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좀 의심도 들겠지. 하지만 모든 성공에는 인내가 수반되듯 지금의 이 인구의 시간이 나중에는 분명 몇 배나 큰 열매가 돼서 돌아올 거라고 나는 믿어. 때때로 이렇게 힘들거나 좀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면 그런 여러분들을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여기 한 명 이상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열심히 차근차근 해내 나가보자. 화이팅. 자,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이 사람 더 이상 투자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포기했어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 사람은요, 준비가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산을 또다시 불릴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취미가 뭐라고 했어요? 임장이라고 그랬어요. 또 잡아요. 장담을 해볼까요? 저 사람이 또다시 부동산으로 더 다른 것들을 더 불리는지 안 보는지 얘기를요, 맛본 사람은요 그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돈을 벌어보고 부동산을 가지고 해본 사람은요 계속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시드머니 때문에 월급 갖고 얘기했잖아요. 티끌 모으면 티끌이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달리 해보십시오. 근데 기본적으로 저한테 문의를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는 다 있는 상태에서 오시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어린 애기가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대부분들, 제가 계속 이게 지금 유튜브 보는 그 연령대를 봐요. 30대 이전이 거의 없어요. 보통 40, 50대도 굉장히 어린 축, 50대, 60대가 지금 많고요. 60대에서 70대들도 많아요. 왜 그러실까요? 이분들은요, 금융소득, 즉 자산소득이 이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동에 의한 소득이 개념이 아니라. 그런데 36살 저 애기는 바로 그냥 일 안 한대요. 그냥 들어올 걸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 정말 유념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